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이런 애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악계의 아이돌, 국악계의 프린스, 사슴 같은 남자. 혹시 누군지 느낌이 오시나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슴 같은 남자 별명 이거는 누가 지어준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네. 2018년도에 네. 수군가를 첫 완창을 했었어요. 그 무대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소리꾼으로서 네. 긴 시간의 소리를 완창을 처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회자 네. 그때 당시에 국립창극단의 예술감독님이셨던 김성녀 선생님이 사회를 봐주셨거든요. 네. 그때 저를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사슴 같은 눈망울에 사슴 같은 남자 이러면서 선생님께서 되게 멋있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그 공연장에 계셨던 저의 팬분들이 네. 그때부터 저를 이제 사슴 같은 남자라고 막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시고. 맘에는 드나요, 그 별명? 아, 그럼요. 또 사슴이 워낙 또 순하고 그리고 또 되게 뭔가 귀엽고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입고 오신 거 보니까 약간 힙합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같은데.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는 항상 네. 한복에 익숙해 있었고 또 공연에 무대에 섰을 때도 네. 한복을 주로 입긴 하지만 또 오늘 이러한 자리 같은 데서는 좀 친근하게 좀 더 편하게 네. 뭔가 국악인이지만서도 소리꾼이지만서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젊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소리를 하구나 하지만 또 그러한 모습들이 또 소리꾼 같진 않다라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이제 정형화된 거를 좀 한번 탈피해보고 싶었다 그런 말씀처럼 네, 들리네요. 맞아요. 고향이 강진이시죠? 네, 맞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남도답사 1번지로 꼽은 동네잖아요. 맞아요. 고향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보고 있는 어떤 네.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관광 명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란 그 고장이 얼마만큼 많은 또 좋은 곳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렸을 때는 항상 소풍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네. 그 다산초당 그리고 또 백년사라든지 백년사, 네. 또 김명량 선생님의 시인의 또 영랑생가부터 해서 또 대구 청자 도요지까지 해서 여러 가지의 그 곳곳에 명소들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는 항상 소풍을 다녔었고 체험학습을 다녔었고 그러한 볼거리도 많은 그런 고장인 것 같습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김준수 소리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키워드,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판소리를 꼽아주셨네요. 네. 한 대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요? 제가 그 수군가를 또 문화재 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많이 무대에서 부르고 네. 그런 것들을 한 대목을 한번 짧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네.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들의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큰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조를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내나로 토끼를 해 원살제 제낭말리 장성 싸드 사냥 싸움에 만촌 싸드 첨이 둘러싸고 토끼 두렵자 잡는 고동 영문출산 도적 잡든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에 맥혀 벌렁 떠르며 아이고 난 토끼 아니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그냥 조근조용하고 조용조용하고 했는데 네. 이거를 소리를 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리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지금의 저에게 말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좀 더 진지해지고 좀 더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판소리는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요. 11살 때였어요. 음악 수업을 받다가 그 교과서 안에 이제 국악통요, 우리의 국악 민요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저희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께서 소리를 알려주시는데 유난히도 다른 학우들에 비해서 국악의 식임새라든지 국악의 표현을 너무 잘 따라하고 그래서 저 친구가 국악에 재능이 있나라는 그런 재능을 알아봐 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사실 국악, 뭐 동요 네.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르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저를 학교 대표로 그 지역에서 열리는 전통 자랑 경연대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민요 그걸 가지고 대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연히 판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판소리를 우연히는 뭐 들을 수는 있는데 초등학생이 거기에 매료된다거나 빠진다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소리라는 것을 처음 듣고 그 소리가 저도 뭔지 모르게 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소리가. 되게 그때 그 소리가 애절하고 슬펐던 대목이었는데 뭔가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이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았어요. 이 소리로 풀어내는 그 소리가. 그리고 어떤 작은 체구에서든 큰 체구에서든 그 뿜어내는 에너지가 마치 여러 가지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고 그런 애절한 소리들이 저의 가슴에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판소리를 처음 듣게 된 그 순간에 판소리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국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넌 판소리 한번 배워볼래?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워야 되죠? 라고 제가 되물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부모님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농업을 하고 계셨었고 좀 예술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 친구가 정말 국악을 또 판소리를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다.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찾아주신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조그마한 이제 학교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을 수소문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첫 선생님 강진에 계시는 백미경 선생님을 첫 인연이 됐던 거죠. 여러 선생님을 사사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11살 때 소리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만났던 스승님은 그 강진에 계셨던 백미경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흥보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바탕을 다 사사를 한 이후에 초등학교 6학년 말 정도 됐었을 때 더 큰 스승님께 보내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목포에 계시는 지금 저의 또 스승님이신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수군가 보유자이신 박금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수군가를 이수를 받고 이제 대학을 오게 됐어요. 대학을 와서 국립국악원에 계시는 유미리 선생님께 지금은 춘향가를 사사받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힘들다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혹시 없나요? 있었죠. 소리를 배우면서 가장 처음 느꼈던 어떤 회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내가 좋아서 시작한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 또래 친구들에게 또 외면받고 관심 밖의 음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내가 이걸 뭐하러 지금 하고 있나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좀 외롭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지만서도 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음악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라든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가장 소리를 하면서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소리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헤쳐나오셨나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소리를 하면서 많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라는 큰 목표가 생겼었죠. 꿈도 생겼고. 그래서 가장 저의 첫 관객이 되어주신 거는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가장 이제 어르신들은 소리한다고 했었을 때 요만한 조그만 아이가 동네에서 방과후 시간에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항상 마을회관에 들려서 윷놀이하고 계시고 또 화투를 치고 계시고 그런 어르신들 사이에서 딱 동네 사랑방 분위기. 그러면은 제가 막 진도아리랑 불러드리고 막 성주풀이 불러드리고 하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용돈도 좀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막 5,000원씩 쥐어주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서 할머님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시고 저의 첫 관객이 되어 주셨었는데 항상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 더 흥이 나서 제가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인생 키워드로 국립창극단을 꼽아주셨는데 최연소 합격자시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네. 그렇게 프로단체에 입단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보고 뽑아주셨을까요? 대학에 들어와서 우연히 창극단에서 객원을 뽑는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주역 오디션을 외부 공고를 내서 오디션을 주최했었는데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한 번에 덜컥. 네, 주역 오디션에 지금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남상일 선생님과 네. 함께 더블 캐스팅이 된 거죠. 어떤 역할이었나요? 그때? 배비장전에서 배비장 역할이었어요. 근데 배비장은 나이가 좀 있는 중년 남성 아닌가요? 맞아요. 맞기에는 네, 좀 맞아요.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었나요? 어린 나이기도 했고 네. 또 그때 당시에 창극단에서 젊은 피 수혈을 한다고 또 젊은 이제 앞으로의 또 이제 창극단을 끌어갈 주역이라든지 네. 젊은 인재들을 한참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고 또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또 운이 좋게도 오디션에 지원을 하게 돼서 합격하게 됐고 그 이후로 그 작품 이후로 정식 단원 공고에 또 지원하게 되면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23살 대학교 4학년의 나이에 이제 제가 입단하게 된 거죠. 정식 입단을. 주역 따내고 정식 입단 딱 됐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그때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과 뭐 부둥켜 안고 뭐 같이 전화 통화하면서 막 엄청 울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 스승님께도 막 전화해서 너무 같이 함께 기뻐해 주셨지만서도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단한 단체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선생님과 호흡할 수 있다니 정말 그 어렸을 때 꿈을 네. 그렸던 그 무대에 서게 된 거잖아요. 판소리랑 창극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판소리는 네. 혼자 창자와 그 북반주해주는 고법, 그 고수와 같이 무대에서 한 판을 네. 이제 혼자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끌어간다라면은 창극에서는 뭐 안무, 연출, 그리고 캐릭터도 있고 그간에서 캐릭터를 맡아서 그 캐릭터가 돼가지고 온전히 이제 집중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창과 극이 같이 함께 있는데 조금 더 종합예술을 약간 뮤지컬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 좀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창극단에 제가 입단한 지가 이제 10년째가 됐거든요. 고참이시네요, 이제.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돌아서 보니까 많은 작품들을 또 해왔었고 그중에 다 하나하나씩 기억에 남지만 네. 그중에 최근에 작년에 했던 리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사실 리어라는 작품에서 리어 역을 맡았었는데 이 세익스피어 희극, 네. 그 근데 외국 희극도 창극으로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창극은 정말 많은 시도를 꾀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리어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서 80대 노인의 리어 역을 맡게 된 거예요, 제가. 내가 이 역할을 맡았을 때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저에게 네.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셰익스피어의 리어 작품을 너무나 대작이기도 네. 하고, 또 많은 수많은 연극계의 큰 선생님들께서 맡아오신 역할인데, 이걸 맡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노력을 했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이 우선 떠오릅니다. 그 작품이 반응들은 떠오르고요. 좋았나요? 어땠나요? 우선 관객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호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내가 그 노인의 역할을 이제 네. 그 연륜은 좀 부족했겠지만 그 안에 소리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로서 풀어내는 어떤 여러 가지의 감정 표현들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패왕별이 그 항우랑 유방 싸움 다룬 패왕별이에서 초패왕 항우의 뭐 첩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우희. 칸큐빈이라고 영어로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우희 역할 여자 역할도 맡았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네. 대왕님께 청하나니 손을 들려 제 노래를 들어 보십시오. 신나라 폭군이 묻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극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역할도 오는구나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태양별이라는 작품을 또 하게 되면서 네. 우희 역을 또 특히 남성 역도 아닌 여성 역을 맡게 되면서 그 여성 캐릭터로서 연기를 했었는데 이제 물론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는 남성적이지만서도 그 안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의 여성적인 선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또 춤으로 또 이렇게 한 씬을 온전히 채우는 그런 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춤을 추면서 정말 내가 남성이 아니라 온전히 무대 위에서 여성으로서의 캐릭터를 소화할 때 또 다른 또 매력과 창극의 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태양별이가 원래 중국 경극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같은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만든 건가요? 우리 네, 식으로? 그 정말 그 태양별의 원작을 그대로 네. 두고 있고요. 또 경극에서는 태양별이라는 작품을 되게 유명하고 실제로 대만의 연출가이신 네. 그 연출가가 직접 한국에 오셔서 그 태양별이를 정말 연출을 하셨었어요. 그 대신 우리 노래로서 표현되는 것들은 우리 소리로 표현됐고 번역을 해가지고 각색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소리로 풀어내는 우리의 창극이지만서도 저희가 또 했던 역할의 우희의 역할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그 씬이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뒤로 허리를 꺾고 막 춤을 추면서 이 쌍권무를 추는 이 춤이 또 이 공연의 백미였거든요. 재공연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한 언제-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말 11월 달에 다시 이제 11월에.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대극장에서 이 무대, 태양별이 무대에 올라갔는데 와서 보시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7월 달에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또 11월 달에 공연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네.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이 태양별이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에 무형문화재 수군가 이수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수자는 근데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 스승님께서 수군가 보유자이신데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께 이제 그 수군가를 계속 사사를 받았고 쭉 몇십 년간 거의 10년 넘게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오면서 아 이제는 조금 이수자 시험을 봐도 되겠다. 한번 이수자 시험을 봐봐라. 이제 그 이수자 시험을 보게 되면은 네. 선생님이 심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문화재 선생님들을 초청하고 또 문화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실제로 선생님께 어떻게 사사를 받았는지 정말 이 소리를 잘 전승을 받아서 이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이수증을 받게 되는데 그 밑에 이수자 밑에 전수 장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선생님 바로 밑에 전수 조교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소리를 올곧이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그냥 이수증을 주게 됩니다. 뭐 다 배웠으니까 하산해라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엄격하게 검증을 거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선생님의 소리를 계속 쭉쭉 이제 이어오고 또 그 밑으로 또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그 선생님의 소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2018년 수군가를 완창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약간 무식한 질문인 것 같은데 완창하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짧게는 이제 3시간이고요. 3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짧은 게 3시간. 네. 길게는 9시간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쉬었다가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한 이제 1부, 2부, 뭐 3부까지 나눠서 중간에 한 20분, 30분 정도 휴식 타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오시는 관객분들에게 떡도 나눠드리고 조금 더 이제 관객들에게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이제 주어지는데 보통 이제 3시간을 쭉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특히 길게 9시간을 하는 어떤 춘향가라든지 바탕의 소리를 하게 됐었을 때는 길게 30분,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꼭 갖게 됩니다. 완창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느낌인가요? 소리꾼이라면 꼭 완창을 함으로 인해서 소리꾼으로서 성장하고 명창으로 또 우뚝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공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 어려운 건가 보네요. 그냥 어렵죠. 절대 단기간에 준비해서 무대에 오를 수 없는 것이고 길게는 1년이라든지 뭐 진짜 정말 산에 들어가서 독공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무대에 올랐을 때 그 완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꾼이 그 완창을 준비하는 그 과정의 길이 정말 소리꾼한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완성할 수는 없지만 그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의 어떤 큰 수련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이미지가 있긴 있는데 뭐 폭포수 아래서 이렇게 막 하고 그 연습하고 그런 거를 실제로 하나요, 요즘도? 하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소리를 시작했지만 네. 선생님과 항상 여름, 겨울, 방학 때는
항상 산에 가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게 방학 때 어디 물놀이 가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계곡에서 발 담그고 그게 저한테는 물놀이였고 그렇게 항상 해왔어요. 목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목 관리는요. 목에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자는 거. 잠을 얼마만큼 자냐에 따라서 목의 회복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도 다르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첫 번째적으로 꼽는 거는 잠을 잘 자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목에 좋은 오미자차라든지 도라지라든지 뭐 배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챙겨 먹는 거. 그리고 또 주기적인 어떤 요즘은 또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서 항상 내 성대를 체크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준수한 소리를 꼽아주셨는데 이건 팬클럽 이름인 거죠? 준수한 맞습니다. 소리. 네. 든든하시겠어요? 정말 든든하고 네. 이제 이분들로 인해서 제가 무대에서 더 많은 힘을 얻고 또 소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누군가가 저를 응원해 주신 분단이 있다는 게 네. 늘 든든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팬클럽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놀라웠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는 제가 TV에서 항상 봤을 때 아이돌이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또 저의 소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소리를 듣고 힘을 얻는다는 분들이 생겼다는 것에 있어서 되려 제가 더 힘을 얻고 앞으로 내가 더 소리를 더 열심히 하고 이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판소리 외에도 밴드 활동, 드라마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요? 욕심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또 이렇게 소리꾼으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네.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지향점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갈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소리를 포기하고 어떤 다른 영역으로 가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뿌리를 깊게 두고 싶은 것은 저의 가장 큰 중심인 거고 그것이 소리고 그것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뮤지컬이라는 곳에 다른 장르를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매체에 나가서 네. 또 가요와 우리의 또 소리와 같이 함께 편곡해서 부르는 어떤 밴드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저는 소리로서 우리의 소리꾼으로서 정말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리고 또 그런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소리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많은 대중들께서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것 더 있나요? 영화도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도 사실 제가 많이 해봤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극을 10년째 해오다 보니까 또 배우로서의 매력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배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 매력 그걸 동시에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네. 무대 위에서. 앞으로 배우로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나고 자랐던 곳이 또 호남이었고 그 호남을 항상 갔을 때 느끼는 것은 따뜻한 정이 떠올랐어요. 늘 그곳에 가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엄마 같은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정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호남인 김준수 소리꾼과 얘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뭔지 모르지만 흐뭇한 느낌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